안녕하십니까. 주동식 TV의 주동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바른미래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특집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주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그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우리 김용환 전 장관님이십니다. 수도권의 전 사선 의원 출신이시고, 무엇보다도 그 국민의당 창당의 주역이고, 국민의당 지금은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어떤 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가지고 있다고 좀 자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셔가지고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의미나 그리고 이제 각오, 앞으로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장관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배경이랄까, 당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배경에서 출마하시게 됐는지, 출마했던 당위성 같은 거 좀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바른미래당은 이번에 선거에 참패했고 그 결과가 참혹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은 심장이 먹고 폐가 정지된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게 회생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의 심장과 폐를 다시 뛰게 하는 그 심폐소생의 마지막 그 기회가 이번 전당대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을 토론하고 또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이제 약간은 이제 기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당의 상황을 좀 어떻게 진단을 좀 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제 지난 총선 2016년이죠. 예. 16년 총선에서 국민들도 놀라워하셨지만 저희들로서도 참 한국 정치사의 획기적인 제3당 정치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녹색혁명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예. 39석에 또 국민 정당 투표율이 26.74%인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을 앞선 그런 그랬죠. 지지율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한 2년이 더 지난 지금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무참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심판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거의 전 지역에서 광역선거 또는 단체장 선거에서 전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지지율이 급락한 그 상태에 있어서 현재 상태로는 3당 체제가 무너지고 양당으로 회귀하라는 국민의 명령, 또 이 당의 존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상실하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닌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 한 번쯤 더 노력을 하고 국민의 심판을 더 한 번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 당이 좀 뒤로 처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당의 어떤 출발 때 굉장히 기대도 많이 걸었고 지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당이 이렇게 좀 어렵게 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거대한 지지율, 당의 자산을 까먹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이제 가까이 있었던 것은 이제 당이 이제 바른당과 저희 국민의당이 이제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통합을 통해서 지지율을 확장시키고 외연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그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되고, 또 많은 의원들이 이탈하게 되고 지역 기반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의 외연의 확장은커녕 오히려 지지율을 잃게 되는, 지지 기반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역시 이제 크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이 2번씩이나 열리지 않았습니까? 또 선거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렇죠. 이런 북풍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줬고, 또 지방자치 선거를 포함한 이런 야권에 대한 그런 바람이라고 할까, 선거에 대한 관심을 잃게 하는 그런 결과를 또 빚게 되었고,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역시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선거 전에 보여줬던 그런 그 계파 정치가 재현되는 모습, 또 공천 파동이 재현되는 그런 과정, 또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나타남으로써 과거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새정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더 큰 실망, 또 더 큰 뭔가 분노를 갖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과 차별성이 없는 정당이 되니까 자유한국당 이중대처럼 전락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당의 지지자들이 정의당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 새정치에 대한 그런 그 포기 내지는 변질, 또 이런 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 뭐 여러 가지 겹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참 그런 면에서 참 아쉬운 선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말씀드리면서 좀 하나 더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 이제 의원님이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안철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의당 안에서도 그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추인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통합이. 근데 왜 이렇게 통합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사실은 그게 더 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 없었어도 실제로는 호남의 지지가 다 빠져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죠, 사실. 대선 이후에 소위 문재인 또 지금 현 정부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게 되고, 그동안 이제 호남 차별, 인사 편중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해소하고 오히려 더 그렇죠. 적극적으로 극복하면서 호남 지지가 지난 대선 때도 이제 물론 민주당으로 집중됐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지지율이 뭐 90%를 넘는 그런 지지를 갖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과 또 하나는 호남에 집중된 지지율, 이 두 가지가 당을 유지하는 축이었는데 호남 지지율 자체가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대선 이후에 소위 합리적 진보라고 할까, 개혁적 진보 세력과 국민의당이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선 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었습니다만은 유승민을 포함한 저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을 통합하는 과정은 지역주의 해소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제3정당의 위원회 확장 문제라든지 다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갈등이 재현되고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만들어지고 너무 많은 의원들이 이탈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통합의 시너지는 줄고 또 부작용은 커지는, 그리고 그것이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이 지방자치 선거가 치러짐으로써 그것이 또 더 증폭되는 그런 결과가 됐다.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 국민의당 시절부터 바른미래당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당의 정체성 문제 아닌가.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당이 뭐라 그럴까,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당의 정체성 같은 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참 만약에 보수냐 진보냐, 예. 또는 뭐 개혁적 보수에다가 당의 중심을 세워야 되느냐, 뭐 중도에 세워야 되느냐, 또는 중도 개혁 또는 중도 통합,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논의가 있고,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정체성이 분열의 늪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그거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뭐 실용개혁이니 뭐 무슨 실사구시니 뭐 실용주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찾아낸 것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그 워딩이 있습니다. 국민의 편이 하나는 있어야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당, 정치 이런 거 뜻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 우위의 그런 정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문제에 천착해가지고 자꾸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래서 선민
후당이다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 선민후당. 선민후당. 네. 그러니까 선당 후사라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당보다는 나라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나라라는 말보다는 역시 이제 국민이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나보다는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었는데 그렇죠. 또 그걸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선당, 당의 당리 당량, 당의 이해, 이를테면 표 또는 인기 이런 것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을 생각하는 뭐 국민민복이라고 할까요? 국민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선민후당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원칙에 서게 되면 보수와 진보의 약간의 그 갈등이라고 할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거 아닌가? 국민의 편에 서서 하는 정치를 하겠다. 국민을 우선에 두는 정치를 하겠다. 어느 정당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당을 화합하고 통합시키는 것이 정체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국민의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어떤 이제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제 내세우는 이제 제3의 중도 또는 이제 뭐 이런 그 다당제 가치를 해서 이 보수와 진보도 아닌 실용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는 중도 아니 보수의 길도 갈 수 있고 진보의 길도 갈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지금 그 최저임금제가 문제가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이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2020년까지 이제 그 10,000원 달성하겠다 그러고 지금도 사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차별성 있는 뭐라 그럴까 공약을 내세웠나. 사실은 좀 한 2년 늦게 하겠다, 10,000원 달성하겠다. 뭐 이게 진짜 차인가? 사실 좀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 정말 이 중도로서의 어떤 이 정체성 문제가 저는 애매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준이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야 된다. 국민이라는 것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그 국민의 편에 서서 보면 2년 후에 한다든지 1년 후에 한다든지 3년 후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또는 중소기업인들 또 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려줄 수 있는 것인가. 또 지금 현재 그 정책이 과거에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지금은 그거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조금 이따 하는 게 좋으냐 완국을 기하는 게 좋으냐 뭐 완만하게 하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는 지금 현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데다가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무리하게 관념적으로 또 공약을 곧이곧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소득을 늘려가지고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일자리를 줄이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국민들의 기업 사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오히려 경제가 역순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사구시적이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의 편에 선 정책도 그렇죠. 아니고 예. 아주 잘못된 정책인데 이런 정책, 무리한 정책 약을 쓰긴 썼는데 너무 몸에 맞지 않은 약을 써가지고 사실 환자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약화되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일자리가 더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약이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옛날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합쳐졌습니다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아예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걸로 제가 좀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시장을 그냥 둬야 된다.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된다는 그렇죠. 주장인데 이제 그게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맞닿아 있는 문제로서 그래도 이제 국가가 이렇게 관으로 뭐 시장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무슨 기업을 뭔가 통제하고 한다는 생각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역할 같은 게 있고 또 자본주의의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개입, 최소한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절도 있게 절제 있게 해야 되는 일이었다. 예. 사실 이제 이 바른정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바른미래당의 내부 어떤 과제 중에 하나가 당내 화합, 뭐 화학적 결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당내에서는 또 밖에서도 이번에 지금 그 전당대회가 아니라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바른당 출신들이 대거 이탈할 거다 하는 사실 뭐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제 당대표가 되신다 그러면은 그 어떻게 그 화학적 결합을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이제 그거는 뭐 우리가 뭐를 노력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 국민의 지지,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솜씨가 좋아서 나가는 의원들을 잘 잡을 수 있다든지 설득할 수 있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당의 의원들을 데려올 수 있다든지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당의 지지가 돌아올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지지가 돌아온다면 아무리 당대표가 그런 설득력이나 뭐 인간적인 품성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당에는 많은 의원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면 아무리 그런 품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가는 의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모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정체성이고 그게 자체가 브랜드고 또 그것이 메신저의 역할을 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낡은 방식, 낡은 인물, 낡은 언어, 낡은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당이 바뀌기를 바라고 흩어졌던 지지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연못구호 같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첫 단추는 저 당은 변화가 있었구나. 아, 저 당은 새로워지고 있구나. 새로워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던져줌으로써 우선 관객을 끌어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현재와 같이 그냥 올드보이의 귀환 같은 그 언론에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올드보이인데 저보다 조금 경륜과 능력이 있는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제가 약간 비껴나 있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늦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당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존립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올드보이가 되거나 무슨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당은 지금 현재 지지가 모여져 있고 적어도 그 당이 흩어지거나 빠지거나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없고요. 또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거는 지역당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원내교섭단체도 안 돼 있는 당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좀 더 빠진다고 해도 그분들이 이탈해서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받지를 않는 것 같고요. 네, 사격 자체가 없어. 민주당에 가려고 해도 받지를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올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는 분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당은 지금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지금 말하자면 심폐소생이 성공하지 않으면 당 자체가 해체되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선택이 없는 혁신, 선택이 없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통수길이다. 이제 그 어떤 당내 그 화합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이고 정면으로 가는 대응하겠다고 이제 그런 정도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금도 그 장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야권 통합 문제 내지는 이제 야권 통합뿐만 아니라 여권발 정계 개편 이야기도 지금 거론되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야권 통합에 대한 대응 전략이랄까? 어찌 보면은 좀 이런 말씀은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통합의 주역이라기보다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 같은 거, 구상 같은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중심이 돼야 한다. 또는 또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 창당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레토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치가 어떻게 지켜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과거에 예측한 대로 제가 예측한 대로 정치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성공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무슨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심해서 돌아가서 다시 복귀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은 고금의 역사를 통틀어서 성공하기가 어렵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의 몰락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대체하거나 또 민주당의 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렇게 해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미래를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른미래당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국민이 잘 살고 국민이 나라의 정치가 발전하면 좋은데 우리가 중심이 안 돼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어졌을 때 과연 중도가 없어졌을 때 중도 개혁이 없어졌을 때 이 나라의 정치가 보수와 진보로 가서 과거로 돌아간다거나 또는 보수 정치가 이미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분 중심으로 정계가 개편된다고 할 때는 또 태극기와 촛불이 막 부닥치는 격돌, 갈등, 분열 이런 정치가 재현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바른미래당이 추구해왔던 국민통합의 노선 뭐 중도통합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 노선을 살리면서 거기에 합당한 개혁 세력들이 결합하는 형태로 정계 개편이 이루어져야 민주당을 대체하는 정권 수임 정당 대한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뭐 정계 개편 자체는 이제 그 현실적인 걸로 받아들이시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계 개편 또는 통합을 할 경우에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뭐 손을 잡는다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노선이 우리하고 노선이 같아지면 당연히 잡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고 그렇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으로 제가 귀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노선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쪽과 손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쪽에서 그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하고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제 문재인 정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재 같이 가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단적으로 어떤 대목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이제 글쎄 그거를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분열을 할 때는 이제 패권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영 논리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끼리 또 자기의 주장 이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이 통합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는 기술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단을 배제한 국민을 통합하는 기술이 정치다. 나는 그렇게 신념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국민을 통합하지 않고는 국민이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국민이 반동가리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시너지라고 할까 국민의 총체적인 그 사기라고 할까 그것이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민주당 정부는 자기 진영, 자기가 갖고 있는 진보라고 할까 또 운동권이라고 할까 또는 무슨 NGO라고 할까 그런 그렇죠. 분들의 요구에는 아주 적합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또 자기 지지계층의 요구를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있지만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국민의 이해하고 성충하는 지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국민이 분열되고 개혁은 실패하고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지금 그 현상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좀 별로 피하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당원 또는 이제 지지자 기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좀 관심을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랄까 향후 뭐 가령 이제 이분이 언젠가는 컴백을 실 거라고 다들 이제 뭐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안철수 대표의 어떤 거치라고 그럴까 향후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의 거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과 또 한계가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일차적인 것은 역시 이제 본인의 노력과 변화, 또 준비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 당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거치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죠. 당이 뭐 큰 함대를 만들고 거기에 아무나 타도 되는 그렇게 아무나 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함대가 만들어진다면 뭐 그 안 대표의 복귀도 수월할 것이고 또 복귀하게 되면은 성공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안 대표도 많은 변화 지금 그동안 현재 정치에 들어와서 겪었던 한계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자기 개혁이 필요하고 또 당은 당대로의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만이 뭔가 안철수의 내일이 더 미래가 있지 않겠나. 좀 이런 뭐 상황까지는 가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 대표가 막상 돌아오시려고 그러면 돌아올 집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려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안 대표의 그 과거의 그 새정치에 대한 브랜드라고 할까요? 또 뭐 국민의 기대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뭐 집을 다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집을 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그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잘 우리가 되짚어보는 거 우리가 한계는 어디가 있었고 어떤 과오가 있었는가를 뒤집어보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렇죠. 상당한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인간의 성장과 발전의 한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오히려 이런 좌절이라는 게 본인한테 쓴 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 보면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성숙하고 발전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냉정한 판단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정체성 문제랑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새정치 이야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어째 새정치라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새정치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새정치랑 뭐 이제 제가 좀 들은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뭐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공부하고 그러는 게 새정치인가 그러니까 좀 좋은 정치, 그러니까 인물이스럽다고 해서 새정치인 건 아니지 않냐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제가 많이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는데 이 새정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새정치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그치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주 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새정치는 이제 낡은 정치와 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낡은 정치에 우리가 대표적인 표징으로 얘기했던 게 개파 정치, 개파 진영 정치, 진영 논리 네. 이런 거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개파 정치, 진영 논리 어떻게 싸우는가? 국민의 편에 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싸움을 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검증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진보의 문제인가 보수의 문제인가? 네? 그럴 때 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덕성의 문제이고 진실의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여기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의 문제, 보수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은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관행, 잘못된 사고, 잘못된 인물 이것을 걸러내고 싸우는 것 그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부담스러운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경쟁하시는 다른 후보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서 우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고맙고 지금 저도 고맙지만 아이가 다 고마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일장일단이 있는 분들이고 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금 당에 처해 있는 처지에 맞게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시험을 하듯이 또 뭔가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제 꼭 이제 뭐 그 의원님이 이제 그 앞으로도 뭐 벌써 이제 수도권 사수모시고 어찌 보면은 이번에 국회 들어가셨으면은 이제 뭐 저 국회의장, 부의장으로 하실 수도 있고 모셨을 것 같은데 이번 당대표 선거 이후에도 정치는 계속 하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불확실하고, 네. 불확실하고, 이제 저도 이제 정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음. 어떤 게 의미 있는 길인가, 또 제 인생도 있고, 또 정치도 있고요, 또 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놓고 다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뭐 하루살이 같이, 이번 이제 전당대회까지 해보고, 또 이제, 그리고 또 다음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가 보고, 뭐 이렇게 한 매듭씩 연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지, 정치가 많이 남아있다거나 뭐 아주 죽을 때까지 하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제 정말 좀 진솔하게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 이제 당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하실 당원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지지자들에게 하고 좀 본인의 메시지를 한국 정치는 역시 국민의 당, 또 바른미래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양당 정치 극복이 되고, 또 싸우는 정치에서 일하는 정치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건 검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을 지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우리한테 지지를 준 적도 있고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그런 뭐라고 할까,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준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지만, 바꾸지 않으면 무조건 안 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저는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렇지 않은 그런 일상적인 상태라면 뭐 경륜이 많은, 나이가 많은,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저보다 더 젊어야 되고, 저보다 더 새로워야 되고, 저보다 더 개혁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시선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꼭 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처해 있는 여건에서는 그래도 제가 그 대안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굉장히 바쁘신데 여기 저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무더위에 선거운동 하시면 굉장히 좀 피곤하시고 힘도 드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잘 뛰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고, 또 이 바른미래당의 미래도 좀 개척을 잘 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